국내 스픽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식 대선 선거운동이 시작됐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출근하면서 보니까 파란색 옷을 입은 분들은 후보 이름 기호 1 이재명 딱 써져 있었고 빨간 옷에는 기호 2만 써져 있었습니다. 이렇게 준비도 하지 못한 후보 이름조차 준비하지 못한 대선, 정말 이상한 대선이 펼쳐지고 있죠. 오늘 오후에 뜨겁게 이런 각종 현상들 그리고 앞으로 대선 전망 드디어 이제 공식 선거 운동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각지에서 이제 출정식이 있었습니다. 그 출정식 스케치와 또 지금 이제 검찰에 그동안 이제 지하 세계에서 하던 버릇 그대로 지하로 들어갔었는데 이제 지상으로 과연 어떤 표정으로 들어갔는지 등등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김성환 평론가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진걸 소장님 오늘도 뭐 누워 있습니까? 아유 광화문에 네. 갔더니 요거 네. 한번 누구 뽑을지 고민될 때 이재명 이걸 들고 온 시민들이 있더라고요. 대부분은 네. 진짜 대한민국 이제는 이재명인데 네, 네. 근데 저는 이걸 갖고 왔어요. 네, 네. 왜냐하면 여전히 아직도 헷갈려하거나 고민하시거나 반신반의하는 분들이 있을 수 네, 있습니다. 네. 우리 주변에도 있잖아요. 네. 그러나 여러분 그 김문수 한덕수 그 파동 보셨죠? 그리고 정책도 하나도 없이 오로지 이재명 요구하는 게 지금 선거잖아요. 국민의. 네. 그냥 이제 고민 그만하시고 이제는 이재명으로 네. 정리하시죠. 이렇게 중도층이나 보수층에 계신 뜻 있는 분들, 네. 한국인분들에게 호소드리려고 방금 광화문에서 이걸 들고 왔습니다. 아주 좋은 포인트인 것 네. 같습니다. 이미 뭐 생각을 굳힌 분들은 뭐 굳힌 대로 많이 그런데 굳히셨죠, 이제 중간에서 아직도 고민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죠. 네, 당연히 그럼요. 국민들이 뭐 네. 다양하니까 그분들에게는 여기 어때 짠. 고민될 텐 이재명 국민이 잘 사는 대한민국. 국민이 먼저인 잘 사는 대한민국. 집. 이게 이제 선대위 잘 사는 집 위원회 공식 피켓은 아니에요. 네네. 민간 조직 피켓이에요. 아하. 근데 보니까 선대위도 잘 사는 위원회가 있고 예. 외곽에도 잘 사는 집 위원회가 있는 거예요. 네. 민간 순수 조직으로. 네. 그만큼 잘 사는 집하고 먹사는 집 이번에 굉장히 설득력 있는 것 같아요. 네. 민생 전문가 신영환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저는 사실은 민생경제 전문가인데 그러니까요. 명태균 이후에 경제 얘기를 그러게 못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그 공익제보자의 삶으로 네. 풍부의 삶으로 뭐 요즘 고생하십니다. 갑자기 또 발신번호, 발신 제한 그 네. 번호로 갑자기 또 협박이 좀 많아졌어요. 최근 들어서. 그래서 그 아마 네. 후보님에 대한 그런 거랑 좀 그러니까요. 맞물려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전화를 안 받아서 사실은 협박인지는 알 수 없으나 일체 받지 않습니다. 발신번호 표시전 이상하잖아요. 네, 근데. 요즘 세상에 그러게요. 그럴 게 뭐가 있어요. 네. 근데 안진걸 소장은 분장 안 해도 얼굴에서 빛이 나요. 네. 민주의 보배예요, 보배. 네. 아닙니다, 맞습니다. 아닙니다. 네. 열심히 하고 오늘 현장에서 안진걸 TV, 오동현 TV, 임세희 식당 TV 네. 현장 생방송 3시간 동안 합동으로. 8시 반부터 네. 아침에 교수님과 같이 뉴스공장 갔다가 저는 뉴스공장 출연 나왔어요. 때문에 네. 현장을 못 갔습니다. 뉴스공장 하신 거 보고 네. 저희들은 가가지고 8시 반부터 9시 반, 10시 반, 11시 반 3시간 동안 근데 대단하세요. 진짜 네. 어느 출범식보다 가장 활기차고 희망적이었어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도. 그 얘기 제가 좀 이따 한번 해보겠습니다. 확실히 객관적으로 보신 거 맞죠? 약간 거리를 유지하면서. 네. 좋았어요. 근데. 네. 그러면 우리 희망찬 출범신 얘기는 잠시 네. 뒤에 이제 희망차게 하기로 하고 지하로 드나들던 윤석열 오늘은 과연 포트라인에 섰는지 영상 한번 보시고 우리가 평가하겠습니다. 군부 정권 이후 계엄 선포한 헌정사상 첫 대통령이었는데 아직 스스로 자유민주주의라 생각하십니까? 전 국민에게 하실 말씀 예, 지금 이제 화면에 보셨지만 약간 사실은 표정을 안 티를 안 내려고 하는데 짜증 섞인 그게 딱 느껴져요, 기운이. 어떻게 보셨습니까? 자칫하면은 당에서도 출당당하고 네. 이제 나 혼자 외톨이가 될 가능성이 높다. 오, 그러니까 국민의힘 대선 후보 탈취 시도를 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괜히 한덕수가 괜히 떴겠습니까? 그럼요. 결국 윤석열의 의중에서 만들어낸 작품이거든요. 아니 실제로 나중에 김문수 축하하고 대동단결 뭐 어쩌고저쩌고 뭐 승리할 수 있다 쓴 그 발표한 페이스북 글자도 보면 네. 이미 한덕수를 위해 써놨던 거 아닙니까? 나중에 급히 고쳐서 맞추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더 나가면 내가 만약에 미리 이제
호소문을 어제 낸 것도 네. 다 그것 때문이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여기서 만약에 또 다른 자기의 얘기를 꺼냈을 때 오히려 역풍이 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네. 이미 대선 기간에 들어간 상황에서 윤석열이 얼굴 보이는 것도 지금 싫은 마당에 네. 특히 보수 진영에서 더 싫어할 거거든요. 그렇죠. 그럼 그런 상황에서 여기서 만약에 거들먹거리면서 또 뭐 계엄이 뭐 계몽령이니 이런 소리를 하고 있었으면은 그러면 틀림없이 아마 국민의힘에서 이제는 안 된다. 윤석열 버려야 된다. 이런 네. 소리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일단은 침묵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했던 것 같고요. 좋게 말하면 전략적이고 네. 이젠 쫄았다. 쫄은 것을 애써 감추기 위해서 맞아요. 이제 약간 뭐 쫄았다고 비장한 봐야죠. 척하면서 네. 근데 네. 여전히 거들먹거리고 예. 여전히 반성 하나 없는 표정이잖아요. 얼굴도 사실은 최소한- 건강도 좋아 보여요. 예, 훨씬. 역시 또 그 부인의 지시를 받아서 풀 메이크업하고 나왔잖아요. 네. 보통은 그래도 사회적 무리를 조금이라도 일으키면 심지어 연예인들도 연예인은 사실 세금으로 운영되는 사람이 아니니까 공인이 아닌데도 준공인이라는 유만으로 인플루언서 유만으로 약간의 무리만 이렇게 어떻게 해요. 굉장히 좀 수수한 옷차림과 머리도 조금 메이크업 안 하고 풀에 헤치고 그러면서 최소 말은 안 해도 포토란 앞에서 목례라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네, 네. 약간 좀 자숙하는 표정이라도 짓고. 근데 저 자 보세요. 내려가지고 그냥 팔자 얼음으로 그냥 그들먹거리면서 뭐 예를 들면 기자들이든 누구든 어째 국민대에서 물어보면 뭐 사양하면 사양한다는 말은 안 해도 네. 보통은 뭐 이렇게라도 하죠. 이렇게라도 네, 이렇게 했는데 네, 그렇죠. 일체 그 무례함. 뭐 수고 많으십니다. 뭐 이 정도의 멘트. 예, 그런 말도 없고. 그다음에 페이스북 고쳤어요. 네. 근데 고쳤어요, 상당히 나중에? 오랫동안 안 고쳤어요. 문장 네, 김문수. 자, 여러분 네. 이건 진짜 박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후보를 지지했던 모든 국민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이제는 마음을 모아주십시오.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셨던 분들 또한 이 과정을 경험을 품고 서로의 손을 맞잡아합니다. 저는 처음에 이게 가짜 뉴스인 줄 알았어요. 네. 그리고 이게 이제 그 보수적인 데까지 해서 짤로 돌았거든요. 한덕수 단일화를 뒤에서 배후 조정한 윤석열의 내가 범인이요 인정한 부분이 이렇게 돌았어요. 네. 그래서 워낙 한덕수를 뒤에서 윤석열 김건희가 짜고 민 건 다 알기 때문에 그냥 페이스북 글을 누가 약간 네. 조작해서 아하. 윤석열 풍자한 열었는데 그래서 제가 즉시 페이스북 들어봤거든요. 네. 또 지웠을지 모르니까 네. 아니나 다를까 여기저기에 급탄 그래 야 지금 몇 시간 지났는데 아직도 안 주고 있다라고 하는데 진짜 제가 들어갔을 때 한 몇 시간 지났거든요. 예, 예. 이 글이 그대로 있었어요. 예, 예. 김문수 후보를 지지했던 분들 또한 이 과정을 금을 품고 서로의 손을 맞잡아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내부가 아니라 자유를 위협하는 외부의 전체주의적 도전에 맞서 싸움이다. 이 규절이잖아요. 없어졌어요. 아하. 그 전체주의적 그분만 놔두고 어허. 그러니까 이것은 한덕수가 될 거로 뻔히 알고 써놨고 그렇죠. 네. 무성의하게 또 술 먹고 한덕수가 날라간 걸 몰랐나 봐요. 그런가 봐요. 그냥 그대로 올려보가 뭐 대선 후보 선출됐다는데 김건희가 얘기하니까 네. 오케이 그 페이스북 올려라. 예. 그리고 지금은 이 부분을 고쳐놨어요. 아하. 이게 얼마나 민망하고 워낙 이제 창피하고. 지적질을 많이 당하니까 예. 이제 창피했겠죠. 아니 네. 본인도 황당했겠죠. 네. 자기들 공작 다 성공했는데 어떻게 된 거지? 그래갖고 새벽에 바꿔놨는데 쌍곤이랑 같이 당원 투표에서 부결돼 버렸지. 당원들도 그렇죠. 대부분 80%가 자기 지지자라고 생각했는데 네, 네. 국민의힘 당원들 중에도 이제 상당히 많이 이탈하는 거거든요. 네. 윤석열, 김건희에 대한 실망이 갈수록 퍼지고 예. 저렇게 원래는 한덕수가 더 낫다고 생각했던 사람마저도 윤석열, 김건희가 정치 공작한 거 보면서 예, 예. 돌아선 사람이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금요일 날 아침에 이제 그 뉴스공장하고 오마이에서 그 얘기를 했었죠. 지금 선거로부터도 김문수가 한덕수를 이길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실제 결과는 뭐 그렇게 되긴 됐습니다. 물론 뭐 그게 바람직하다 우리한테 좋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자 지금 이제 꽃사슴님께서 잘 처먹고 잘 자고 했구만. 그거를 동의합니다. 제가 좀 이따 사진을 띄워놓고 한번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많은 분 들어오셨는데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주변에 많이 전파 부탁드리고요. 좀 전에 뭐 별로 보고 싶지 않지만 윤석열 입장하는 사진 한번 스틸컷으로 멈춰줘 보실래요? 한번 쭉 사진 장면 한 번만 다시 영상 한번 비춰줘 보실래요? 네 지금 이제 사진이네 잘 보시면 요 장면 보면 금방 이해가 됩니다. 윤이 술을 많이 먹을 때 어떻게 되냐면요. 여기 양쪽 특징이 있습니다. 여기가 이렇게 두꺼비 이렇게 숨 쉴 때 볼록볼록 하듯이 쫙 불어 나옵니다. 여기가. 그리고 눈밑이 훨씬 더 많이 처져요. 그래서 최소한 어제 술 안 먹었다. 최근에 녹내장 간 경변 증세 비슷하게 돼서 녹내장 때문에 고전했다라고 계속 그랬거든요. 그렇게 이제 흘러나왔는데 제가 이거 다 믿으면 안 된다. 꾀병 부리는 걸 수도 있다. 물론 간이 안 좋아서
블랙아웃처럼 된 적도 있고 한데 그 부분을 우리가 다 받아주면 나중에 뭐 혹시 그쵸, 재구속되거나 했을 때 그쵸. 또 깨병 사유가 될 수 있으니까요. 네. 자, 그런데 입장할 때 보면 기자들이 질문을 준비했어요. 네. 크게 보면 두 가지겠죠. 이제 사과할 의향이 있느냐라는 질문, 그 뭐 워딩은 정확치 않지만 또 하나는 비상계엄 본인이 이제 그런 끌어내라 이런 것들을 했느냐, 뭐 이런 이제 질문류인데 아예 그냥 무시를 하고 입장을 해버렸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근데 저는 그 서울 고등법원장이 허가를 한 거잖아요. 네. 이번에는 이제 지하로 못 들어간다. 앞으로는 못 들어간다. 그러니까 이제 걸어서 들어가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왜 서문 쪽으로 들어가라고 했지? 정문 쪽으로 들어가라고 했으면 정문은 왜냐하면 정문 앞은 차량을 몰고 와서 딱 거기다 멈추면 바로 앞에 포토라인이 안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그럼 그 앞에서 멈춰가지고 질문을 받고 그 다음에 들어가야 된단 네. 말이에요. 근데 쪽문 쪽으로 이렇게 집어넣으니까 그 앞에 차를 세우고 난 다음에 그냥 기자들 휙 하고 지나쳐서 그냥 쑥 들어가 버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포토라인이면 이렇게 뭔가 갖출 수 있는 환경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환경이 안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면 스스로 일단 창피하다는 건 아는 거네요. 그러니까- 포트라인에 피한 거 보면. 그러니까 본인이 얘기하고 싶으면 의지가 있었다고 하면 멈췄겠지 거기서. 네. 멈춰야지 뭔가 질문을 받든가 했을 거 아니에요. 아, 저 말하기 근데 그걸 좋아하는 해치고 사람이 그냥 가버리는 거지. 말하기 좋아하는 그쵸, 사람이 그쵸. 지나치는 것도 어려웠을 텐데. 아니 어제 호소문 낸 거야도 그게 해프닝이 있었지만 그래도 뭔가 할 말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네. 자기의 뭔가 의사를 드러내고 싶은 욕망이 있다는 얘기는 우리가 그동안에 윤석열 많이 봤잖아요. 네. 한치도 변하지 않는 사람이거든요. 네. 어떤 방식으로든 얘기할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고 생각했는데 이걸 얘기 안 하고 그냥 지나쳐 버렸단 말이에요. 네. 굉장히 신기가 불편하거나 그렇죠. 아주 완전히 쫄았거나 예. 뭐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을 그 것 같아요. 다음에 쫄았고 또 심기도 불편하고. 네, 두 가지 다인 것 같습니다. 지금- 지금 하나 더 있는 것 같아요. 예. 어저께 글을 썼잖아요. 네. 한덕수가 된 거로 생각하고 쓴 거 아닙니까? 그렇죠. 걸려버렸잖아요. 미리 써놓은 거죠. 걸린 거죠. 그리고 설령 그게 김문수가 된 거 보고 썼다 하더라도 뭐 조경태부터 시작해서 다 저격했잖아요. 입 예. 다물으라고. 심지어 한동훈이는 아예 친윤 쿠데타라고 그러고 예. 윤석이 김건희한테 뭘 끌려다니냐고 아예 자기 적자였는데 아들 같은 친동생 같은 사람인데 이러니까 그리고 아마 그 김문수 진영에서도 좀 입 다물고 계시거나 가만히 있어주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아, 했을 거예요. 벌써 예.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김문수 측에서도 김문수 측에서도 이게 네, 네, 네. 자기가 주인공인데 갑자기 윤석열수로 또 어허. 도배가 되고 그것도 심지어 한덕수가 되는 거로 그렇죠. 김문수 그거 보고 얼마나 열받았겠어요. 아마 김문수 말을 안 했어도 네, 열받으면 내가 어허, 커버 안 해줄 거야. 윤석열 김문희 뒤에서 조정했다는 게 맞네. 홍준표도 그랬잖아요. 뒤에서 네. 조정했다. 정치를 했다. 놈이라고 표현을 쓰기도 그러니까 하고. 아예 놈이라고 해버리고 윤석열도 욕을 해놔 그랬구나. 네, 네. 지난번에도 그러고 이번에도 그러고 놈들이 난리 폈다. 예. 그러니까 아마 아유 내가 괜히 나서가지고 아주 된통 혼만 났다. 네. 심기불편에 쫄았죠. 그다음에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데 말 조심해야지. 그리고 기자들이 답하면 기자들이 아까 보니까 그 기자가 그래도 그 질문이 야무지겠대요. 군부 독재 이후에 네. 처음으로 쿠데타인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네. 그러니까 질문도 기자들도 이제 좀 옛날부터 날카로웠어야 되는데 맞아요. 아쉽지만 예. 질문도 날카로워졌어요. 예. 그러니까 아예 다 만화 가기로 한 거야. 바이든 날리면 이후에 하도 언론도 그냥 네. 장악을 하도 하고 당하고, 밟고 그러니까 하도 징계당하고 말도 그래가지고. 못 꺼내고 있다가 예. 이제는 어느 정도 할 말을 하더라고요. 예. 지금 많은 분들의 댓글에서도 비슷한 댓글들이 많습니다. 쫄았다. 출당될까봐 쫄았냐 군렁님께서 윤석열 빨리 구속해라. 지기현이 봐줬다. 무찌개님 성렬 빨리 구속 등등등 비슷한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두 분을 응원해 주시는 댓글 감사드립니다. 그런 응원이 아마 우리 패널분들께 훨씬 더 힘이 되고 더 정확하고 좋은 정보를 많이 전달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 이제 미리 볼 수 있는 장면이 있겠습니다. 검찰에서 그동안 뭐 하다가 이제 와서 6개월도 더 지나서 이제 와서 김건희 소환 통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검찰은 진짜 수사 잘하는 조직이에요. 네. 소환 조사도 아주 타이밍 딱딱 맞춰가지고 우리 수사 이렇게 잘합니다. 이거 대선 기간에 맞춰서 예. 그동안에 뭐 하고 있다가 대선 기간 딱 선거운동 첫 시작하는 데 맞춰가지고 네. 이번 주에 나오시오 이렇게 네. 소환 통보를 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김건희 소환하는 장면은 우리가 다산 끝나고 보지 않을까 또 싶어요. 예. 지금 해놓고 난 다음에 미리 김건희가 이렇게 말해놓고 김건희 안 나와. 그럼 한 예. 주 지나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또 재소환 통보해. 네. 그럼 또 한 주 지나. 아. 그 다음에 김건희가 마지못해서 끌려 나와. 그럼 대선 끝나고 난 다음에요. 하는 척은 대선 다 3주 남았잖아요 하는 지금. 척은 계속 뭔가 우린 열심히 한다. 그렇지. 근데 어떤 저기에 보면 체포 이렇게 하고 물음표 이런 것도 있어요. 소환에 불응하면 체포?
글쎄요. 체포영장 발부를 저는 하는 모습을 꼭 봤으면 좋겠는데요. 네. 대선 기간 중에 하는 모습을 꼭 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네, 국민들 위해서라도. 또 일각에서는 한동훈파의 검찰들이 한동훈의 당권 이제 대선 이후에 펼쳐질 당권을 위해서 김건희를 제물로 삼는다 뭐 이런 것도 있는데. 그렇죠. 정치적 판단을 한다고 하면 그렇게 할 가능성이 있죠. 네. 근데 정치적으로 늘 움직인 집단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한동훈을 위해서 뭔가를 움직인다고 하면 그런 그림을 만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대선은 어차피 패배할 게 뻔하기 때문에 패배하고 난 다음에 당연히 패배 책임을 물을 거고 패배 책임 물을 때 친윤한테 제일 많은 패배 책임이 가면서 예. 결국 당권은 계속 경쟁하는 과정들을 밟을 거예요. 당이 안 전 쪼개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지만 네. 그러면 한동훈이 다시 당권 장악하기 위해서 본격적으로 뛰어들 가능성이 높죠. 네. 그럴 때 검찰이 어떻게 움직이느냐는 좀 지켜봐야 되는데요. 오히려 더 관심은 뭐냐면 윤석열이 풀려나기 위해서 일종의 자기들끼리 치고받기 한 거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주기현 판사가 하고 그다음에 검찰총장이 친히 즉시 항고 포기하면서 윤석열 풀어줬잖아요. 네. 그때는 희희낙락했지. 근데 지금 김건희 소환 통보 받는 이 순간은 희희낙락하기 어려워요. 네. 네. 왜냐하면 윤석열이 구속돼 있는 상태에서 김건희마저 그 부부를 다 구속시키는 건 너무 그러잖아. 이런 여론일 가능성이 그럼 있거든요. 조국 장관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는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거지. 자기들끼리는. 보수 쪽에서 바라볼 때 그래도 두 명 다 어떻게 구속하냐. 그래도 불구속 수사하면 되지. 김건희까지 구속하는 건 좀 그렇지 않냐. 부부를 다 구속하는 건 이렇게 얘기할 가능성이 있는데 윤석열이 뻔히 돌아다니면서 한강 투어도 하시고 네. 그리고 맛집 투어도 하고 계시잖아요. 국민 염장을 계속 질렀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이 돌아다니고 있는데 김건희를 구속 안 시킨다? 네. 소환 안 당하는데 이건 말이 안 되지. 네네. 어떤 배려도 할 수가 없는 거죠. 네네. 그러면은 제가 볼 땐 자칫하면 김건희가 먼저 구속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제 예상도 비슷한데요. 한동훈이 윤석열 김건희에 대한 오딩이 엄청 세졌어요. 네, 세졌더라고요. 더 세졌고 더 네. 노골적으로 됐어요. 네. 아예 출당, 제명, 네. 왜 그렇게 질질 끌려다니냐, 굉장히 표현들이 그 한동훈 네, 세력도 네. 톤이 세졌거든요. 그러면 검찰 내 한동훈 라인에서는 그러면 차라리 윤석열 김건희를 터치자 우리가. 네. 우리가 살 길은 그래도 한동훈 중심으로 살아남는 것밖에 없잖아요. 어허. 다 끈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 네. 그런 느낌이 있고 그다음에 부부를 다 구속시키는 건 사실 윤석열 한동훈 집단이 한 짓이었고 그들이 했잖아요. 그동안 모든 네. 정치 검찰도 그런 짓은 못 했잖아요. 네, 네. 그래서 한동훈 그래서 이번에도 그렇게는 안 할 심우정이라든지 친한이든 친유인 검사든 그건 안 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근데 보니까 이제 윤석열 재구속은 지금 지견이가 안 할 것 같으니까 네. 그런 김건희라도 구속시켜서 좀 이 정치 검찰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를 좀 누그러뜨리려고 하는 거 아닌가. 아하. 이것을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저도 지난주에 검찰에 고발한 적을 갔거든요. 네네. 그 정당법 위반, 그러니까 정당 대표 선거 개입하고 정당 대표 쪽짜는 거. 예. 그다음에 공천 불법 개입한 거랑 불법 선거 사무소 이거 다 포괄 조사를 하더라고요. 정장 대표 쫓아낸 거 조사받으면 이준석 후보가 좋아할까요? 이준석 후보는 좋아할 것 같더라고요. 검찰이 네.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아하. 그러니까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예. 뒤늦게 불렀는데 자세히 조사하더라고요. 이것은 기류가 바뀌었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특히 선거법은 공소시효가 6개월이지만 네. 대통령으로 있으면서 저지른 선거법하고 정당 파괴행위 직권남용은 공소시효가 중단됐다가 또 살아난 중단됐기 거죠. 때문에 네. 다시 6개월이 또 들어가는 거예요. 네, 선거법은 네. 6개월이 돼 있고 정당법은 공소시효 네. 더 남아 있고. 예, 예. 근데 정당법이 여러분 재밌는 게 당대표 경선 방해죄가 있어요. 어허. 검찰이 그걸 집요하게 물어보더라고요. 예. 검찰은 그걸로 제가 보기엔 기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예. 근데 그게 윤석열뿐만 아니라 김건희는 같이 했잖아요. 보면 예. 한동훈하고 주고하는 것도 보면 당대표 선거에도 막 자기가 입장도 내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아마 둘 중 한 명은 칠 것 같다. 네, 지금 만 분이 들어와 계신데 오. 스픽스 각성하라 하고 장성철 도나무 구독 취득한다는데 지금은 우리 김성환 평론가님과 안진걸 소장님의 시간입니다. 네, 많은 분들이 이 와중에 또 한동훈 자녀 학폭 무혐의 처분했다는 거에 대해서 네. 아주 강력히 비판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그 부분도 김한매 대표가 어제 그저께 메시지를 줘서 배협평님께서 학폭에 엄청 예민한 요즘인데 한뚜껑 자녀 학폭은 묻어버림 굉장히 울분을 토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저에게.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정권이 바뀌고 한다 그러면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꼭 자세하게 여러 가지 패키지 특검이라도 해야 될 판입니다. 너무나
많은 그 정말 좀 속된 표현으로 똥을 싸놨기 때문에 예, 그걸 다 치우기 위한 준비 작업들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김건희 같은 경우는 이제 체포도 언급을 했지만 그 시점은 뭐 대선 전에 될지 말지는 아직은 뭐 정확히는 모르겠네요, 그죠? 네, 맞아요. 네. 우리 검찰도 정치적으로 판단할 거고요. 이재명 후보의 재판들이 다 일정이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대선 기간 동안에는 그 어떤 정치 개입도 하지 않겠다. 뭐 예. 정치 개입으로 오해 부를 만한 것도 하지 않겠다. 이렇게 법원이 판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검찰도 역시 그런 압박을 좀 일부 받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시작했지만 끝나는 건 대선 뒤에 끝난 가능성이 좀 있다. 특히 더 정치적으로 판단하는 조직이잖아요. 네. 더군다나 심우정 검찰총장하고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들의 거취 문제하고 검찰 수사가 연결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대선 끝나고 난 다음에 당연히 이제 민주당에서 승리하면 그럼 아마 제일 1순위로 해야 할 일이 아마 검찰 개혁일 거예요. 네. 최대한 빨리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검찰 개혁 작업 들어가는 순간 아마 심우정과 이창수가 어떤 태도를 보이는가 검찰 내부에서 니네들 먼저 사퇴하라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겠죠. 당연히 아마 그렇게 나올 겁니다. 네, 뭐 네가 지금 법원들 법관 회의하는 거 보셨잖아요. 네. 예. 네가 더 먼저 망가뜨려 놨다고 해서 일단은 둘을 밀어내는 작업들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지금 수사도 제가 볼 때는 둘이서 통제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일 거예요. 네. 일선 검사들이 가만히 아마 안 있을 거거든요. 그렇죠. 겉으로는 잘 안 보이지만 왜냐하면 어차피 검찰은 이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를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죽을 날짜를 받아놓은 거야 이미. 받아놨는데 우리 안에서 내부 칼질하면 안 되잖아라고 하는 그 뭐가 정서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네, 네. 그러니까 평검사들이 지금 난리치지 않아서 그렇지 원래 같았으면 난리 쳐야 될 시점이에요. 제가 볼 땐. 근데 그게 대선 끝나자마자 아마 폭발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네. 그러니까 저는 불구하고 두- 수사하고 맞물려 있을 거라고 저는 봐요. 두 사람에 대해서 동시 구속하는 거 뭐 다 찬성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 당연히 해요. 윤석열은 내란 그야말로 국민의 총칼을 들이댄 내란 친위 쿠데타의 아주 가장 강력한 혐의 사형 무기징역 대상이기 때문에 당연히 구속이 돼야 되는 거고 김건희는 밀려있던 사건이잖아요. 사실 정상적으로 했으면 진작에 체포 구속이 됐었겠죠. 도이치 같은 경우는 10년도 넘은 그럼요. 사건이고 지금 뭐 당의 공천 개입하고 이런 것도 벌써 3년인데 벌써 명태균 게이트가 우리가 세간에 떠들어진 지가 오픈된 것만 해도 작년 9월이거든요. 내사한 거는 훨씬 더 앞쪽에 있었기 때문에 시점만 요런 거지 뭐 둘이 동시에 경호 잘 봤잖아요. 거기 가도 아무 문제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김건희와 윤석열의 이해관계는 일치하는 거예요. 네. 아니 오히려 김건희가 계속 윤석열을 조종했다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 이번에 한독수로 후보 교체 강제로 하려고 했던 것도 다 그런 거하고 맞닿아 있는 거잖아요. 네. 자기들 살겠다고 한 짓이잖아요. 그렇죠. 끝까지 자기 구속시키지 않도록 뭔가 지지할 만한 확실하게 뒷받침할 만한 세력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거잖아요. 네. 근데 그거에 그게 맞습니다. 이제 결국은 실패한 거예요. 마지막까지 김문수냐 한덕수냐 조율은 한번 하긴 했을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김문수도 자기들보다는 전광훈 말을 더 잘 듣는 사람이고 아마 그렇지. 그 중간에 또 갈라섰다 해도 중간에 훨씬 말을 잘 또 듣겠죠. 분명히 오랜 정치를 해가지고 나를 언제 잡아먹을 수 있는 사람을 판단했을 거예요. 홍준표보단 덜하지만. 네네. 그래서 김문수도 아웃시켜놓고. 네, 말랑말랑하진 그리고 않죠. 김문수가 단일할 때 제일 그래도 순하게 응할 거라고 생각하고 딱 김문수를 먼저 만들어놓고 네. 2차 공작 한덕수 이렇게 했는데 그게 이제 그 홍준표를 자기가 당했다. 두 군데 다 당했다 그런 거잖아요. 네. 근데 보니까 김문수를 마지막으로 못 믿어갖고 이제 한덕수를 한 건데 이게 실패했으니 네. 아마 이제 저는 정치검찰 내에서 저는 대선 전에도 반란이 일어날 수도 있다. 어허. 지금 예를 들면 이 검찰 내에서 살아남으려 하는 세력들은요. 예. 분명히 이재명이나 이제 신주로 떠오른 세력들 잘 보이려고 예, 예. 김건희 정도는 구속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어요. 네. 소환이나 체포나. 네. 근데 이걸 한동훈이나 심우정이 아니 한동훈 빼고 심우정이나 몇 명이 막으려고 노력할 거잖아요. 아무래도 그럼 끝까지 거기서 그들은 막으려고 법관 하겠죠. 대표자이처럼 예. 이제 평검사한테 들고 수도 안 그래도 윤석열 내내 우리가 똥방을 뒤집어쓰고 치울까 모욕을 당했는데 검찰에서 없을 이유게 놓였는데 그 책임자인 심우정 네가 이창수 네가 수사도 못하게 네. 이렇게 될 가능성이 제발 있어요. 그런 순간이 오기를 아주 아, 저는 간절히 진짜 바라봅니다. 그랬으면 검사들도 네. 좀 진짜 용기 좀 내세요. 기소청으로 안 가기 위해서라도 해야 되고 네. 가더라도 명예롭게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마지막까지. 맞습니다. 근데 검찰은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보 뭐 그런 자정력이 없는 조직이에요. 완전히 권력에 순치돼 버렸죠. 이쯤 됐으면은요 예. 윤석열이 집권했을 때 검난이 일어났어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그때 이미 엎으려고 시도했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야지
그래야지 정상이거든요. 김건희 그걸 못하는 마지막 분이에요. 기회가 최상명 사건하고 김건희 사건이었다 생각해요. 그때는 검찰이 공식적으로 수사했다 하더라도 지들이 네. 뭐라도 특히 김건희 도이치모터스는 소환 조사를 했어야죠. 예. 소환 조사를 하려고 했던 팀도 있었고 실제로. 네, 소환을 하긴 했죠. 네, 소환을 장소가 당하고 소환을 핸드폰을 당했죠. 뺏기고. 네. 그때 만약에 검찰들이 들고 나왔으면 네. 이렇게 우리 국민들이 검사들한테 이렇게까지 실망 안 하죠. 글쎄 판사들까지도 저 법관회의도 네, 하는 판에 그러니까요. 검난 자기들이 몇 번 해본 적도 있는 사람들이 그걸 하네요. 그럼요. 그러니까 그 김건희가 구속돼서 만약에 벌어질 수 있는 시나리오를 생각한다면 윤석열 풀어주듯이 또 풀어줄 수도 있다. 네. 신부정이가 그럴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봐요. 충분히. 아니 신문정의는 그러니까 영원한 윤석열, 김건희 앞잡이로 남겠다. 피의자 방어권 보장해야 된다 그러면서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라면서 풀어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제가 볼 때는 기다리고 있는 게 특검이에요. 네. 차라리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속이 후련할 수도 있어. 지금 김건희 확 빨리 구속시키는 게 좋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하지 말고 특검 손으로 넘겨버리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 예. 어차피 김건희 들어가면 수사 이거 하나만 할 거예요. 맞아요. 윤석열 정권이 있었던 거 다 해야 돼. 제가 볼 때는. 아, 그럼요. 다 김건희가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럼 이거 하나만 털어서 되는 게 아니라 싹 털어야 되거든요. 그럼 차라리 특검 손으로 넘어가서 아예 안 하고. 안 하- 네, 아예. 어차피 여기까지 뭐 3주밖에 안 남았는데. 그러니까 네, 네. 이 3주 좀 기다려줘도 괜찮아요. 예, 그러면 예. 앞으로 계속 안 볼 수 그렇죠. 있거든요. 예. 그렇게 해서 특검이 구성되는 데까지 시간 감안해 보면 예. 몇 달만 기다리면 김건희는 그렇죠. 훨씬 더 무거운 혐의로 예. 더 훨씬 맞습니다. 국민들 눈앞에서 사라질 것이다. 네, 지금 12,000여 분 야. 이렇게 저기를 봐주시고 역시. 계신데 그 아쉽게도 지금 두 분에 대한 응원의 글도 많지만 이 자리에 안 계신 장성철 씨에 대한 이게 거의 무슨 저기가 오셨나 봐요. 그 무슨 안티 클럽이 오셨나 봐요. 근데 집중해서 저희 이 새로운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테니까. 아니 그리고 애청자님들 그 장성철 네. 평론가님이요. 그 미운 말도 가끔 종종 많이 해서 이제 비판하시는 아는데 또 안 보이시는 데서 네네. 은근히 용산 쪽이나 네. 윤석열, 김건희 관련해서 비판도 많이 하시고 또 고급 정보도 네. 이 범진보 개혁진에게 많이 주시는 분이에요.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여기 그래서 저는 방송 많이 보시잖아요. 안 보는 내일도- 분, 내일도 없는 분 볼래요, 이야기하지 이거. 말라고 그러니까. 써주시는 분들도 예. 많이 있으세요. 그런데 아마 특정 이제 몇 분께서 집중적으로 지금 댓글에 너무 많이 다뤄주셔서 제가 코멘트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지나가는 그런 나쁜 역사 빨리 우리가 지울 수 있는 날 딱 3주 남았습니다. 오늘 희망의 출정식 광화문에서 있었습니다. 광화문에서 이재명 후보 과연 뭐라고 샤우팅을 하는지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광화문이란 이름 그대로 우리는 이곳에서 칠흑 같은 내란의 어둠을 물리쳤습니다. 빛의 혁명을 시작한 이곳에서 첫 선거운동을 시작하는 의미를 남다르게 가슴에 새기겠습니다. 12.3내란은 대한민국을 절체절명의 위기로 내몰았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들의 반란은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국민을 이기는 권력은 결코 없습니다. 맞습니까? 내란조차도 기회로 만들 만큼 우리 국민들은 지혜롭고 현명합니다. 바로 이 국민 주권의 현장 광화문에서 국민과 함께 희망의 새벽을 확실하게 열어 젖히겠습니다, 여러분. 한 100배 나. 네, 확실하게 여는 것도 아니고 야. 열어 젖히겠습니다. 네. 네, 총평 한번 부탁드립니다. 오늘 출정식에 대한 의미, 광화문. 네. 그게 사실은 저는 이거는 조금 안에 있는 사람들이 느끼는 건데요. 이재명 그 후보의 연설문을 누가 쓸까? 요즘 그게 좀 궁금하기는 해요. 왜냐면 너무 잘하거든. 그렇죠. 지난번에 대선 후보로 확정됐을 때도 되게 그 연출도 현장에서 그렇고 눈물 흘리는 분이 많았어요. 네, 캔텍스에서. 연출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그 연설문 내용도 그렇고 국민들한테 굉장히 와닿을 만한 그런 내용들을 쓰는 거거든요. 근데 이재명 후보가 손으로 직접 자기가 고치고 다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 거 보면 이재명의 색깔에 들어가 있는 연설문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도 사실은 저는 제일 인상 깊었던 부분은 물론 각자 다 받아들이는 건 다르겠지만 이재명 후보가 지난 대선 때 패배했던 얘기를 언급하는 거예요. 네. 저 때문에 지난 대선에서 아깝게 졌습니다.
지고 나니까 대한민국이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그러면서 그게 다 제 책임인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더 강해지기 위해서, 독해지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했습니다. 이걸 하는 거예요. 근데 보통 대선에서 지난번에 패배했다고 해가지고 그걸 고백하는 사람 별로 없거든. 별로 없는 게 아니라 아마 일부러라도 안 안 하려고 해요. 하는 그렇죠. 거죠. 네. 괜히 그걸 졌던 얘기를 뭐하러 꺼내겠어요. 그렇죠. 지금 다시 이기겠다고 나온 사람이. 네. 근데 이재명 후보는 그걸 계속 언급하는 거예요. 네. 근데 이재명 후보의 말이 이재명 후보 주변에서 잘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계속 검찰 수사가 막 고강도로 진행이 될 때도 이재명 후보가 도대체 무슨 생각하는 거야. 네. 제가 궁금해가지고 계속 민주당 의원들을 만나거나 사람들 만날 때 물어보면 이재명 후보가 무슨 얘기를 한다는 얘기가 안 들려요. 근데 사실 소가리를 굉장히 많이 했구나. 네. 이번 연설문 보면서도 그걸 느껴요. 그 자기가 0.73으로 지고 난 다음에 대한민국이 막 무너진 걸 보면서 그게 다 자기 책임인 것만 같은 느낌을 받았을 것 같고요. 검찰 수사 막 들어왔을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힘들고. 그럴 때도 그 얘기를 바깥에 잘 안 할 정도, 잘 안 내색 안 할 정도면은 이 정도면은 뭔가 자기 내공을 갖고 할 수 있는 사람이겠구나 하는 생각을 저는 더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요즘에. 네. 그러니까 굉장히 솔직하고 진솔하고 담백하지만 자기의 절제를 갖고 있는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을 요즘 새삼스럽게 저는 해요. 상대방이 끊임없이 남 탓을 하고 남의 뒷발목 잡고 이것만 있는 거에 비해서 맞아요, 내가 맞아요. 잘못이다. 예. 그리고 다 정말 나로 인해서 마음 아프게 드려 죄송하다. 국민의힘이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면 생각을 해보세요. 국민의힘이 원래는 자기네가 그렇게 해야지 그러니까. 내를 일으켜서 죄송하다. 그거 그렇죠. 해야 되는 거죠 출발이. 그러니까 오늘 예. 아침에 그 보수 패널하고 같이 다른 방송에서 방송을 같이 했는데 계속 이재명 되면 뭐 대한민국의 모든 게 다 국정을 다 장악하고 독재를 할 것처럼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그러면 내랑 계엄이 일으켰던 세력한테 다시 펴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독재를 우리가 하겠다는 얘기를 이미 다시 많거나 얘기하는 거나 다름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부터 설명을 하고 얘기를 해야지. 네. 그러면서 반박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뭐 이재명이 되면 뭐 극심한 독재된다 말하는 게 이제 윤석열로 상처받은 사람들한테 이재명 더 할 거다라는 마케팅을 하는 건데 많이 그렇게 안 통하는 했죠. 거죠. 밑바닥에서 그렇게 해도 안 흑화를 통하는 거예요. 시켰죠. 왜냐하면 네. 성남시장으로 경기도지사 할 때 독재 안 했잖아요. 네. 이재명은 제도화 내에 있는 사람이에요. 제도 정치 내에. 그래도 여당이랑 야당이랑 대화하면서 일처리를 한 사람이에요. 물론 성남이나 경기도지사에서도 논쟁은 있었죠. 당연히. 예. 존일하려는 국민이 반대하니까. 근데 그때도 보면 커다란 파행은 없었잖아요. 네네. 뭐 갑자기 윤석열처럼 이상한 짓 했습니까?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시절에 오히려 공약 이행률이라든지 직무평가율이라든지 굉장히 평가가 좋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이재명이 하면 뭐 대한민국을 뭐 삼권을 장악해서 독재한다는 게 안 통하는 거예요. 그건 윤석열이 한 짓이고 자기들 잘못을 스스로 맨날 자백하는 사람 없다고 보고요. 저는 이제 오늘 현장에서 봤잖아요. 네네. 생중계도 하고 혹시 현장에서 어떤 우리가 이제 워낙 이들이 뭐라도 한다. 그렇게 미친 짓 하면서 한덕수로 바꾸려는 그 노력까지도 봤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뭐라도 한다는 전제에서 이제 제일 우선적으로 우려하는 게 신변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맞습니다. 현장에서 봤을 때 특이점 없으셨나요? 오늘은 특이점 없었는데 사람들이 다 그걸 걱정하시더라고요. 앞에 단상에 아까 네. 화면상으로는 그것도 없었죠. 네. 유리 가림막도 맞아요. 없었죠. 이제 아직은 없었는데 네네. 분위기가 조금 뭐 안 좋거나 제보가 우리 뭐 김민석 최고위원님이나 신용호 교수님 등한테도 제보 많이 네, 들어오신다고 저도 하니까 뭐 계속 전달을 드리고 있는데요. 좀더 강화를 해야 될 것 같고 뭐 경호 TF 같은 것도 만들지 않았습니까? 네. 오늘 또 있는 분들이 연설에 집중하고 방송에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막 주변을 다들 살펴보시는 거예요. 일반 그러니까 네, 우리 다들 지지자분들도 걱정이 돼가지고 네네. 그래서 그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별짓을 다 하는 자들로 봤을 때 예. 아니 군대를 동원해서 선거하냐고 국회도 쳐들어간 놈들인데 네. 저자만 없애면 우리가 어쨌든 김문수든 누구든 시켜서 또 천년만년 해먹으려 노력하려고 한 자리 있기 더구나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도 그들이 여전히 잡고 있는 기득권이에요. 아직 그럼요. 바뀐 게 아니에요. 그럼요. 네. 우리 봉지욱 기자님에 의하면 뭐 국정원 전현직 요원들 중에 움직이는 놈들이 있었다는 제보도 네. 들어왔다는 또 거잖아요. 그 전 때 네. 거슬러 가면 홍장원 차장도 뭔가를 꾸미고 있다는 발언은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구체적인 얘기는 네. 하지 않았지만. 그래서 그게 제일 걱정이긴 했는데 그걸 빼고 보면 저도 김선편 말씀처럼 시작부에 내가 패배는 죄인이다. 네. 근데 남 탓을 단 하나도 안 하더라고요. 네. 뭐 당 탓, 지난 정부 탓, 뭐 당내 경선 탓, 뭐 아쉬웠다 이런 말도 안 하고 오로지 내 잘못이었다 하고
그런데 그렇게 잘못을 많은 자기를 네. 늘 국민들이나 지지자들이 세워줬다. 네. 다시 네. 너무 고맙다 하면서 이제 비전을 이야기하는데 굉장히 저는 감동적이었다. 멋진 출정식이었다. 네. 아주 객관적으로 보려고 노력을 했어요. 저는요. 왜냐하면 내가 너무 막 심취해서 보면 예. 또 평가 제대로 안 될까봐. 메시지 가운데서는 아까 이제 예. 진보도 없고 보수도 없고 오로지 대한민국만 네. 있다. 이건 이제 그동안 뭐 우리는 이제 표현을 뭐 우클릭이라고도 하고 여러 표현을 쓰지만 이미 자기들끼리 그냥 극으로 그러니까요. 가버린 그 예. 공간을 우리가 뭐 봐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대통령이 되는 순간 될지 안 될지는 아직도 우리가 모르지만 네. 그건 민주당만의 대통령이 아니잖아요. 그럼요. 당장 대통령은 벌써 행정부의 수반이 되잖아요. 예, 예. 그다음에 삼권 분립이긴 하지만 국가의 원수이자 대표자가 되잖아요. 신분. 예. 그럼 국민 모두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진보의 대통령일 수는 없는 네. 거죠. 민주당만의 대통령일 수도 없는 거고 길거리 정치생만의 대통령이 될 수 없고. 다만 그것이 있지 않게 해서 광화문을 선택했다는 것이 그래서 네. 이게 일종의 지금 선대에서도 비책명 부문가 가장 큰 조직이거든요. 예, 예. 외부 분들까지 받아들여서 오호. 내부 당원들이나 지자뿐만 아니라 예. 이제 이 비책명을 잇겠다는 정신은 문재인 정부가 촛불시민혁명을 제대로 못 이었다라는 비판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는 확실했다. 예.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보수는 어떻게 가면 어떻습니까? 기본이 네. 국민주권이요 민주주의고 그 이외에서 어쨌든 오늘 주변에 또 인상적인 이인기 전 의원님하고 이석현 전 법제처장님 예. 두 분이 운동화하고 선거복을 입혀줬어요.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우리 민주 진보 진영이 내노란 정치인이 아니라 그리고 첫 번째 연설도 윤여준 우리 보수의 책사였던 네. 예. 윤여준 선생님이 있어요. 그게 저는 매우 상징적이었다 봅니다. 제발 대한민국이 좀 더 통합하고 예. 화합하고 대승적으로 미래로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진보 중도 보수의 대통령, 예. 우리 모두 대통령 표방하는 아주 상징 차례였다. 이렇게 봅니다. 맞습니다. 그 보수에서 가장 좋아하는 진보 진영의 대통령 하면 누구를 꼽을까요? 노무현 전 대통령 꼽잖아요. 보수가 그걸 자기의 어떤 논리를 정당하게 하는 수단으로 활용을 했든 아니든 간에 그 노무현 요즘에 전 대통령 홍준표, 이준석 많이 계속 얘기한단 이야기하니까. 말이에요. 네, 네. 근데 이재명 대표가 노무현 대통령이 했던 말하고 비슷한 말 얘기들을 하고 있잖아요. 진보 보수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가 진짜 대한민국을 위해서 필요한 거였으면은 하면 되는 거지. 그렇게 노무현 전 대통령이 얘기했다고. 그래서 한미 FTA 노무현 대통령 진보 진영 반대에도 불구하고 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재명 대표가 얘기하면은 막 비난을 해, 막 욕을 해. 네, 네. 욕을 하면서 결국은 마지막에 도달하는 논점은 뭐냐 하면은 못 믿을 사람이에요. 저 말을 어떻게 믿어요?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굉장히 유치찬란하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기들이 그동안에 얘기를 해왔던 것도 부정하는 이런 방식으로 하면서 계속 이재명에 대해서 믿지 못할 사람 이렇게 마케팅하고 있는데요. 사실 그건 말이 안 되고요. 오늘 김문수 후보가 네.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가난하게 하는 게 진보냐. 가짜 진보 찢어버리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던 거하고 너무 비교가 되잖아요. 아이고, 그렇죠. 아이고. 아니 가난하게 하는 게 진보라고 하는 얘기는 지금 조체 쌍팔년도 얘기잖아요. 언제적 얘기를 하는 거야? 그 말도 안 통할 것 같은데 IMF는 전혀 김무성 씨를 통하지 해놨고 않죠, 네. 아니, 오히려 그러니까. DJ 노무현 문재인 때는 경제 성장률이 제일 좋았어요. 그게 지표로 나오잖아요. IMF 외환위기에서 구현했던 게 누구예요? 그러니까요. DJ가 구현했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까지 다 경제 성장률을 한번 합해 볼까? 어느 맞습니다, 누가 맞습니다. 집권했을 때 네. 더 많이 성장했는가?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것들을 아직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박정희식 쌍팔년도 얘기를 지금 아직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 가짜 진보 찢어버리고 싶다? 이 뭐야? 일성으로 내놓을 얘기예요 이게. 그러면 지금 그 김문수 후보의 이 얘기에 정반대되는 걸 당장 저기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경제 해결사 과연 다음 정권에서 선결 과제로는 뭐를 가장 우선시하냐 했을 때 다 경제 회복이 43.38%인데 경제를 그러면 회복시키고 가장 잘 해결할 사람 해결사가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혹시 그래프 제가 드린 거 한번 띄워줘 보실래요? 한번 보세요. 그러면 지금 김문수 씨 얘기대로라면 본인들이 1등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한덕수와 김문수가. 그렇잖아요. 뭐 가난이 어쩌고 저쩌고 맞아요. 얘기를 할 정도면 본인들이 지금 합쳐도 지금 뭐예요? 그러니까요. 31, 2%밖에 되지 않는데 자 경제 해결에
가장 적합한 해결사가 누구냐에서도 야. 지금 이재명 후보가 55% 면 55.4. 현실적인 지지율보다 더 높은 편이에요. 지금 일반적으로 나오는 지지도보다. 그런데 무슨 지금 좀 전에 그런 망발을 합니까 그 사람들? 그러니까 한덕수보다 훨씬 높다는 것도 의미가 있는데 한덕수는 평생 경제 관리를 잘 자체했잖아요. 아, 경제 관료하고 통상 예. 잘한다 그랬는데 엊그제 야, 그 실력으로 김문수랑 협상을 하는 그 실력으로 통상을 했다 그러면 아찔합니다. 맞습니다. 미국하고 겨우 그 실력으로 예. 한 3분이면 될 얘기를 돌림 노래처럼 1시간을 하고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구운몽도 아니고 9일몽으로 끝났잖아요. 야, 재밌습니다. 1인차나. 9일 동안 꿈꾸다가 대권 꿈꾸다가 결국은 국민의힘에서 팽당한 거잖아요. 역대 혹시 이게 제가 안 찾아봤는데 역대 좀 이렇게도 유력하다 뭐 이렇게 순위에 올라왔다는 후보 중에 최단 기간 아니에요? 최단 기간이에요. 이거 말도 안 되는. 신기록 앞으로도 깨기 어려운 신기록 같은데. 당기면은 그래도 한 20일은 갔어요. 예, 한덕수는 그리고 1일천하잖아요. 네. 새벽에 쿠데타를 꺾고 새벽 3시에 등록 1시간 동안 등록해서 지마 얼른 가서 하고 패러디 그거 보셨어요? 예. 저도 호남 사람이 예. 10,000원 당비 돌려주세요. 그 패러디가 있더라고요. 진짜 처음에는 이제 70대 노인 3억 받고 대선 사기쳤다. 예. 이제 갈치. 김문수한테 사기쳤다. 나중에는 이제 한덕수 10,000원 돌려주세요. 진짜 대단한데 너무 코미디 같은 일인데 정말 그러니까 창피한 일이에요. 국민들이 이재명 후보를 바라보는 시각이 이제 바뀐 거예요. 우리 그런 거잖아요. 내가 다급하면 그 사람의 무엇이 필요한 부분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재명 후보가 과거 성남시장 경기지사 했을 때의 모습, 그 이후에 코로나를 극복했을 때의 모습, 결단력 있고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을 국민들이 다시 보고 있다는 뜻이에요. 네. 그만큼 지금 민생 경제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네. 대한민국도 흔들리고 있는 거고 네. 그런 면에서 민주당 대통령이 나오면 민주당이 의회 일당 갖고 있고 다수석 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국회가 제대로 역할도 못하고 이러는 식물 국회가 되지 말고 이제는 정말 좀 과단성 있게 리더십 있게 대한민국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는 국민의 바람이 들어가 있다. 예. 그래서 이재명 후보한테 힘을 실어줄 경우에는 경제 문제도 좀 더 적극적으로 뭔가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갖고 있을 거다. 해결해 줄 거다. 이런 기대감들이 지금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율로 전 드러나고 있다고 보고요. 네. 그 지지율만 보면 사실 구분능선 이미 넘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특별히 다른 변수가 생기지 않는 한 그리고 국민의힘은 국민들한테 펴달라고 하기 전에 자기들끼리 통합했으면 좋겠어. 지들도 통합 못하면서 무슨 대한민국을 당장 통합하겠다고 오늘 그래. 지금 한덕수 그야말로 이제 김덕수 뭐 안덕수 뭐 무슨 덕수 하더니 이제 김덕수로 됐는데 한덕수가 김문수 선대위 일종의 이제 총괄 선대위원장 제안을 한 거를 고사했다. 뭐 이미 예견을 했습니다만 그렇게 발표를 했어요. 예. 관료의 한계예요. 네. 아니 그러니까 꽃게 깔아주길 바라면서 와가지고 꽃게 깔아줄 줄 알았더니 알고 봤더니 꽃가마도 안 태워주고 말이야. 땅바닥에 지등탕에 내던져버렸잖아요. 근데 뭘 가가지고 자기가 하겠어. 그러니까 정치 근육 자체가 아예 없는 그냥 관료 출신으로 시키는 대로 했던 사람인데 자기가 이제 뭔가 문제를 해결할 그 광야로 나왔어요. 광야로 나와가지고 자기 혼자 뭔가를 해결해야 돼. 네. 못하는 거지. 그리고 그럴 아마 마음도 아마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한덕수가 나와가지고 김문수랑 같이 손을 들고 막 이렇게 하고 다니잖아요. 예. 그러면 국민의힘 당원들은 뭐가 돼? 그렇죠. 당원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탈취하려고 했던 거, 예, 대선 후보 예. 탈취하려고 했던 사람이 나와서 우리 통합합시다 이렇게 얘기하면 통합이 되겠어요? 네. 안 되는 거지. 한명호님께서 김문수한테 줄 섰더구만 망했스 실제 사진에 보니까 있더라고요. 왼쪽 자리 그 있고 뭐 여러 사람들이 이제 뒤에 쭉 써 있는데 네. 에스더님 한덕수 일장 9일몽 예 떡수들 개명하겠네 크크 건미용님 실제 이제 제가 같이 옛날에 일했던 멤버들 중에 한덕수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있죠. 지금 최근에 요 며칠 사이 일제히 전화를 바꿨나 봐요. 텔레그램에 엄청나게 새로운 그 계정들이 탈퇴하고 새로 들어가고 막 그렇게 하면 이제 올라오고 그 폰 사이에 이 바꾸거나 사람들이 했을 때 공무원일 때 예. 한덕 선거운동한 거 이제 수사를 받을 수도 있거든요. 아마 그렇게 저도 고발해 되겠죠. 놨거든요. 네. 보도자료도 막 썼다는 거 아니에요. 사무실도 알아보러 다니고. 네. 그럼 전이지 불법 선거운동이거든요. 외곽에 있는 사람이 도와주는 건 못 말려요. 네. 한덕수만 책임을 물을 수 있죠. 그 경우는. 총리직 하면서 선거운동을 했구나. 근데 밑에 수족들이 움직인 거 아니에요. 지금 총리실에. 그렇죠. 이건 딱 걸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텔레그램 같은 흔적이 있었으니까 탈퇴했을 증거인멸까지 한 것 같은데 보니까 한덕수가 이렇게 김문수 안아주는 척하지만 표정이 굉장히 떨떠. 안아줄 때 손이 어디로 갔는지 네. 자세히 보셨어요? 예. 약간
좀 뭐가 아무튼 어색했어요. 키가 훨씬 크잖아요. 네. 손이 밑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안아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의미로 보면 항상 2인자. 네. 당신하고 나 좀 살려주세요 하고 밑으로 들어가요 손이. 안길 그냥 때. 보통은 이렇게 안을 거 그렇죠. 아니에요. 보통 키가 안겨야 크니까. 돼요. 안길 때 사람이라. 이렇게 안을 텐데 이상하게 아주 손을 어색해요. 맞아요. 뱀장어가 이렇게 저기 하듯이 이렇게 밑으로 네, 해가지고 맞아요. 아주 어색하게 포옹을 합니다. 장어처럼 하던데 아주 완벽하게 어, 나는 표정이- 2인자요. 예, 평생 표정이 아주 안 2인자요 하는 좋았는데 걸 안 상징적으로. 좋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한덕수가 사실 국민한테 한없이 독을 뿌리다가 마지막에 김문수한테도 독을 뿌리는 거다. 사실 선대위원장 말로는 해준다 해놓고 네. 안 움직이면 되잖아요. 보통 그렇게 하잖아요. 껄끄러울 때 옛날에 보면 근데 아예 안 해버리겠다는 것은 네. 너 뒤져라 그냥. 나 대상 못 도와준다. 그러면 한 독수예요? 예, 한 독수예요. 근데 누가 아. 농담인지 그러시던데 친형 이름이 한독수라고. 어떻게 사실은 확인 안 사람들을 해봤어요. 늘리려고 한 건 아닌데 한독수 씨한테 죄송합니다 그렇다면. 근데 저는 그 생각이 들었어요. 원희룡 전 장관은 어떡하지? 예, 그렇죠. 당권을 염두에 두고 아마 네. 거기서 돕고. 한덕수 그 총리 주변에 다 원희룡계를 갖다 예. 박아놓았잖아요. 이제 새 정부 들어서면 뭐 어떻게 돼도 그 양평과 기타 그 동안에 있었던 많은 일들, 뭐 우크라이나 재건 지원의 네네. 상부 뭐 등등해서 여러 거기서 일들이 왜 눈앞에 기다릴 MOU를 텐데. 국토부가 주도해서 MOU 맺은 거 아닙니까? 네, 삼부토건이랑. 그렇죠, 그렇죠. 네. 말도 안 되는 이건 거지. 진짜 삼부토건이 이미 인정을 해버렸잖아요. 네. 사기란 게 확인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오늘 딱 걸렸어요. 원 진짜. 전 장관은 정꾸라지예요. 정꾸라지? 네, 왜? 어떤 의미인가요? 정치 장어죠. 장어죠. 정꾸라지가 아닌 정꾸라지. 네. 한 번도 얼굴 안 내밀었잖아요. 예, 안 나왔어요. 이 한독수 한독수 할 때 때. 한 예. 번도 얼굴 안 내밀었어요. 예, 예. 뒤에 숨어 있었어요. 어. 만약에 자기가 거기서 뭔가 진짜 한독수가 될 거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다고 하면 전면에 나와. 나서가지고 같이 손잡고 손 흔들어주고 막 그렇죠. 이걸 했었어야 되거든. 짧은 기간 동안에 뒤에 딱 숨어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그림을 그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 완전히 대선 후보 되면 그때 막 나서가지고 기세 등등하게 다녔을 것 같은데 요거 국면에서 안 나섰다고 하는 것만 봐도 원희룡은 참 전국 모의고사 수석할 만하다. 이게 저 혹시- 모의고사 수석이 그 머리 말고 다른 머리로 네. 잔머리로 하나요? 그게? 요즘 그렇잖아요. 다 네, 네. 판사들도 그렇고 그 예. 좋은 머리 다 나쁜데 쓰고 있잖아요. 네. 윤석열, 김건희가 원효시켜서 한덕수로 정치공작을 시키긴 했는데 혹시라도 김문수가 되면 자기 인생 완전히 더 엿대버리니까 예. 마지막까지 또 눈치를 보면서 슬쩍슬쩍 정치 공점하고 있을 수도 있는 거죠. 충분히 원희룡이랑 그럴 사람. 그렇죠. 그런 이제 혼돈의 와중에 그 아침에 사거리에 제가 7시쯤에 이제 사진을 찍은 것도 있는데 그 기호 2번만 있고 후보 저 이름도 없어요. 맞아요. 그런 상대랑 무슨 게임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거는 보통 이렇게 옷이나 이런 거는 미리 주문을 넣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만드는데 시간 걸리거든요. 프랭카드도 마찬가지고. 근데 프랭카드는 빨리 만들었다. 그나마 빨리 하루 저녁이면 나오죠. 네, 프랭카드는 되게 빨리 만들었더라고. 하루 사이에 지금 저 프랭카드 후보도 만들어서. 자기 이름이 없네. 그러네. 이 선거 운동원만 없는 게 아니라 후보도 자기 이름이 없어. 저거는- 옷을 일괄적으로 만들잖아요. 예. 그러니까 없어. 그렇기도 옷이. 하고 저거는 야. 옷을 저렇게 할 정도가 되려면은 프린트까지 다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부족했던 거야. 임시로라도 왜 흔히 우리 저 오바로크라고 그러나요?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라도 했어야 되는데. 네. 현수막도 아침에 제가 나올 때 보니까 걸긴 걸었어요. 새벽에. 야, 걸려 있습니다. 네. 근데 보세요, 여러분. 슬로건이 정정당당이고요. 조그마한 글씨로. 네. 큰 글씨로 새롭게 대한민국인데 예. 뭐가 안 맞아. 해롭게 대한민국이죠. 새롭게가 네. 아니라 그리고 해롭게 뭐랄까 대한민국. 진짜 대한민국 지금 이재명 그걸 패러디한 것 같기도 하고 예. 또 새로운 대한민국도 아니고 예. 뭔가 문법도 어색하고 그냥 김문수가 무슨 정정당당이야. 평생 민중당 한 번 한 다음에 민자당으로 기어들어서 계속 이상한 짓만 해오고 결국 마지막은 정광훈하고 윤석열, 김건희 세 명의 앞잡이 노릇 한 건데 예. 뭐 그 순서리를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뭘 한 적이 있어요. 이번 선거에서도 제일 부당한 거 한덕수보다 덜 부당해서 동정표를 얻었지. 네. 아 내가 단일화 앞장서 나머지 애들은 안 할 것 같아. 내가 앞장서니까 네.
그걸 악용한 사람 아니에요. 예. 홍준표도 그걸 지적했잖아. 김문수가 그걸 악용한 놈이라고. 국민의힘은 큰일 났어요. 근데 왜 뭐가 그러냐면 정정당당이냐. 정정당당 나 웃기네 가음님. 네. 네. 7일까지 단일화하겠다고 얘기를 한 거는 그래도 7일 날 주문 넣을 거 넣어야 그거까지 계산한 거죠. 인쇄물, 옷 뭐 이런 것들이 다 세팅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시기 다 넘겨버렸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김문수 선대위는 아무도 없었거든요. 네. 한독수 쪽에 다 가서 붙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공약도 다 한독수 이름으로 다 만들고 다 준비해 놨을 거예요. 그 팜플렛이나 뭐 선거 네. 공보물도 다 그런 식으로 해놨을 텐데 네. 그거 이름만 갈아 끼우면 무슨 우리 라벨가리 하듯처럼 소대가리. 그것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네. 왜냐면 김문수랑 한독수는 완전히 캐릭터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거 어떻게 만들 건지 모르겠어요. 예, 제가 볼 때는 포대가리로도 선거 한계가 공보물도 있네. 한번 보면은 예. 되게 앞뒤가 어색한 공보물 내용이 나올 거예요. 예. 한덕수로 미리 혹시 이름 인쇄해 놓은 거 아닐까요? 옷 그러려고 같은 거? 다 그랬을 해놨던 거예요. 거예요. 한덕수 쪽은 해놨을 거예요. 쓰레기 쪽에서도 별로 아마 취재 선호하지 않을 것 보면 예, 같은데.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아니 이제 뭐 대선 후보도 네. 1시간 만에 뚝딱 바꿔버릴 수 있는데 네. 능력이 있으니까 바꿀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그리고 이제 선거는 그래서 가락시장에서 했잖아요. 예. 보통 시장 내용이 없을 때 시장 가는 겁니다. 음흠. 제일 자신 없을 때 네. 사람이 동원도 안 돼. 네. 메인 구호도 없어. 공약도 없어. 그럴 때 어디 가요? 그냥 기본적으로 많은 분들이 계시고 또 보수 장업자가 일부 계신 시장 동안 달려가는 거죠. 옛날에는 준비가 안 하다는 걸 여기서 느꼈어요. 그렇죠. 그래도 이준석은 여수로 갔잖아요. 여수 가서 여수는 황당한 말을 했어요. 노무현 대통령을 언급을 했어요. 뭐 자기가 노무현과 뭐 누구를 노무현의 있겠다고? 기적을 네. 얘기했다고 뭐 제가 아까 황당한데. 말씀드렸잖아요. 보수에서 유일하게 얘기하는 게 노무현 전 대통령이라고. 최근 홍준표도 이야기했고 그러니까 노무현의 그 정정당당한 전시. 근데 이준석 그래도 뭐냐면 어쨌든 자기가 그 영호남을 다 통하고 뭐 여수 준비를 한 거예요. 여수라는 컨셉은. 네. 근데 김문수 느닷없이 가락시장. 아 그것도 3번이나 바뀐 거예요. 부산을 네. 간다 했다가 그러니까요. 인천에 저 물류센터를 간다 했다가 가락시장으로 바뀌어서 이제 국밥 먹었죠. 순대국밥인가 먹었죠. 가락시장 김문 순대를 집어넣은 순대국밥일 수도 가락시장 있어요. 선생님들을 놀리는 건 아니고요. 네. 오락가락 계속 한 거죠. 그러니까 첫 그러니까 지금 뭐 상징적 의미의 출발조차도 네. 오락가락한 그런 거 사람들하고 완전 오락가락. 무슨 선대위 조직이 꾸려졌겠어요. 뭐 하겠어요. 어제 인선 발표됐어요. 누가 사람 손발을 움직일 만한 그게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당직자들 다 갖다 붙여가지고 지금 뭐 준비한다고 하지만 이 황망한 상황에서 어떻게 뭔가를 제대로 된 정책이 나오고 뭔가 계획을 잡을 수 있겠어요. 아마 엄청나게 혼란스러울 거라고 생각하고요. 김문수 괴로울 것 같아요. 벌써 정광훈이 넌 내 자식이야 하면서 그러게 말이야. 너 내 말대로 광화문 우리 그 구구파들 집회부터 와. 근데 자유통일당은 왜 그럼 후보를 냈지? 그렇죠. 구 누구 모르는 뭐, 이름도 못 부자 들어본 뭔가 사람도 뭐 있던데. 네. 아니, 이제 그러면 그렇게 자기 해서 후보 내놓고 난 다음에 김문수 도와준다고 하면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이제 그거 다른 남 희한한데. 도와주면 불법인데 나중에 이제 뭐 지지선하고 대통합? 저기 사퇴를 하거나 그렇게 될 아니, 가능성이 있겠죠. 존재감을 계속 내서 괴롭히거나 김문수를 너 우리 배신하면 죽일 거야 막 하면서 뭐 이런 분위기죠. 근데 아니 이거 하나는 좀 헷갈리지 말라고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준석 후보의 지지율이 지금 한 5, 6 정도가 계속 나왔어요. 네. 여론사 쭉 해보면은 근데 이준석은 갑자기 이렇게 업됐지. 그러니까 지금 개혁신당에서도 얘기하는 것처럼 지난 3일 이후로 한 당원이 10,000명 정도가 들어왔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국힘에서 탈당하고 네. 그리 갔나 보죠? 그렇죠. 그렇죠. 네. 국힘에 실망한 세력들이 간다.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개혁신당 쪽으로 온다 이렇게 지금 바람몰이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왜냐하면 어쨌든 국민의힘에서 실망하면 이재명 후보 쪽으로는 안 갈 거고 그럼 나한테 올 거다. 그러면 내가 선거비 보전 반 정도는 받을 수 있겠다. 최소한 안 되면 10%. 10 이상. 10 이상. 네. 더 많이 내다 보면 15%까지. 그러면은 어. 선거운동을 좀 더 네. 돈을 많이 들어가지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자신감이 조금 붙어 있어요. 그리고- 그러면 저 단일화는 안 하겠네요. 단일화는 네. 제가 볼 때는 애초에 머릿속에 물론 마지막에 카드로 저는 계속 들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어제 나온 전- 썰 중에 뭐가 있냐면요. 지금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은 했는데 성상납 부분 그때 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명태균 씨를 통해서 김건희 등등 뭐 잘 보이려고 했다 뭐 이런 게 쭉 나와 있잖아요. 기존 뉴스에 보면. 네네. 그래서 무혐의 처분했는데 그게 그쪽 그 강신업 변호사가 일종의 뭐 재항고처럼 해가지고 그 지금 고검에 가 있다는 거예요. 아직 저 계류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네, 그래서 그걸 무기로 너희 씨 저 통합 안 해? 협박용으로 쓸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예측하는 아니 분들이 국민의힘 있어요. 쪽에서는 여전히 얘기하고 네.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준석하고 단일화 카드가 남아있다 계속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우리 신용환 교수님도 이준석 씨 잘하니까
이준석이 제가 이준석 절대 안 해줄 것 같아요. 아, 지금 그 한민족을 이준석의 핵심 생각할 땐 참모도 당연하지. 네. 단일화 하지 마라. 이번에 그러니까요. 어떻게든지 의미 있는 걸 거둬라. 그렇죠. 이렇게 이제 뒤에서 푸시나 하고 예, 있죠. 왜냐하면 단일화해갖고 뭐 박빙의 승부라도 됐다. 그럼 본인의 진가가 올라가는데 네. 단일화했는데 참패. 예. 그럼 자기도 참패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그 어쨌든 젊음이 무기인 사람이 그 완주해가지고 한 5% 안팎 나왔다. 그러면 큰 자산이 되잖아요. 네. 그럼요. 그리고 완주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쉽지 않잖아요. 옛날에 진보정당에 깡다고 있는 분들도 마지막에 분위기상 어쩔 수 없이 단일화 해주고 막 예. 민주당 후보 지지하고 그랬죠. 사퇴하는 거 굉장히 많았잖아요. 네. 그래서 절대 단일화 안 해줄 것 같아요. 느낌상. 또 본인 아니, 매우 그래서 이기적인 사람이기 국민의힘이 때문에. 김용태 비대위원장을 세웠잖아요. 네. 네. 그거는 혹시 저 이준석까지 염두에 두고 염두에 세운 거 뒀다고 아닐까요? 얘기를 네. 하고 있어요. 어허. 그 염두에 둬서 천하영인 중에 한 명을 갖다 박아 넣으면 이준석하고 대화가 될 거다. 네.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허은하를 갖다 박아놓으라. 그럼 파토 날 천하용이 것 같은데? 깨졌잖아. 흥나도 가버리고. 아, 거기는 대선 후보 그렇죠. 대선 출마 선언 본인이 했는데 했었는데 포기, 등록은 안 이준석 했죠. 비난하면서 포기하고. 거기는 완전히 돌아서 가지고 안 되고요. 그러니까 그 국민의힘은 계속 희망의 회로를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새 비대위원장을 이준석 후보하고 뭔가 이렇게 얘기가 통할 만한 사람을 하면 되겠지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저는 진짜 국민의힘 중진들, 특히 친윤들은 이제 정계 떠나라고 얘기해주고 네. 싶어. 지들끼리 다 당 망가뜨려놓고 난 다음에 왜 필요할 때는 30대 초선을 갖다가 앉혀놓고 비대위원장한테 네가 다 해봐라 네. 이렇게 하냐고. 그 나쁜 짓은 자기네가 저지르고 예. 뒤에 가가지고 청소는 그렇죠. 초선이 가가지고 하라고 하는데 이게 이런 제가 무책임한 태도가 보기엔 어디 김용태 있어요? 의원도 바보 될 거예요. 네. 95년 이렇게 하면 안 돼. 네. 김용태 또 막 본인이 이제 덕성 물었는데 네, 네. 그만큼의 역량과 내공이 안 돼요. 듣는 삼선 김용태 전 의원은 기분 나쁘. 기분 나쁘죠. 그래서 저는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가 김상욱 의원도 빨리 만나시고 네네. 또 신인규 변호사님 같은 분도 우리가 광폭적으로 만나서 네. 오히려 우리가 이니셔티브를 치고 네네. 중도 보수, 합리 보수는 민주당 함께 가자 이렇게 해서 좋습니다. 정말 거대한 주류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대한민국 최초로 예. 류승환 교수님도 작년에 영입했는데 진짜 조금 그래도 껴있고 말통하고 윤석열, 김건희 세력이 하는 짓에 분노하고 부끄러움을 느끼는 예. 그게 인간이지 않습니까? 그럼요. 기본적인 민주시민의 상식. 그런 분들은 이번에 정말 범민주 민주당이라고 꼭 제가 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범민주 개혁 중도 세력화를 딱 네트워크를 해서 네, 네. 대한민국 진짜 그동안 그 음습했던 역사를 완전히 깨버리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렇게 되려면 국민의힘을 깨야 돼요. 자기 스스로가 그렇게 깨고 나와야 돼. 깰 자신이 있거나 그런 걸 아예 지금 목소리 예를 들어 초선 목소리 이런 것도 없는데 뭐? 과연 깨질까요? 거기는 소장파도 없어요. 이제. 김문수라는 후보를 만들므로써 그런 가능성이 지금은 없는 거잖아요. 제로가 돼버렸죠, 오히려 스스로 제로가. 또 퇴행해 버렸단 말이에요. 네. 근데 대선 패배하고 난 다음에는 제가 볼 때는 보수가 그런 방식으로 깨지지 않으면 대한민국 보수는 희망이 없지. 네. 어떻게 저런 사람들을 품고 보수가 희망이 있다고 국민한테 맞아요. 얘기할 수 네. 있겠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자체가 깨져버리거나 확실하게 자기 스스로 개혁할 능력이 돼서 쫓아내 버리거나 구태를 일삼던 정치인들 그렇게 혁신하는 모습이 나와야 국민들이 다시 보수를 볼 수 있다. 네. 그 정도까지 국민의힘이 뭔가 변화하거나 찢어져 가지고 새로운 보수의 형태를 좀 보여줘야 그래야 한 파트로서 보수하고 진보가 같이 설 수 있다. 네. 근데 지금 상황은 별로 가능성이 안 네, 보이잖아요. 가능성이 그냥 대선까지는 안 보이길 바랍니다. 쌍만 네. 보이는 수준이에요. 제가 볼 때는. 싹도 저는 못 봤는데. 그러니까요. 그래도 최소한 윤석열 나가 하는 사람은 있긴 있더라고요. 네. 아니, 그러니까 한동훈파가 나가라는데 그런데 한동훈이 근데 용기가 없잖아요. 탈당이라든지. 용기를 더 내면요. 예. 김건희가 급발진해서 비밀번호에서 그렇지. 안 깠던 거 김건희가 예. 갖고 있는 거 깔 수도 있어요. 그렇죠. 한동훈의 비리는 윤석열이 김건희 다 알고 있습니다. 네. 그건 맞죠. 서로 맞물리죠. 네. 자, 아까 그 현수막 가지고 군렁님께서 정정당당 순대 옆구리 터지는 소리 하고 있네. 그랬더니 네. 대천님께서 정정당당이 아니라 숭구리당당이다. 아마 내일부터 숭구리당당으로 현수막이 바뀌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1시간 넘도록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시고 지금 그래도 좋은 소식이 이제 위중교사 2심 재판도 이재명 후보에 대한 2심 재판도 대선 이후로 연기를 했는데 하나 아쉽게 이제 김혜경 여사 네. 그 1심에 150만 원 했던 거 네. 오늘이 아마 그 그렇습니까? 항소심 선고일이죠. 아직 안 선고일이죠. 나왔죠? 안 나온 것 안 나온 같아요. 것 왜냐면 같아요. 나와서 벌써 네. 우리 그리고 구독자분들이 예. 뭐라도 다뤄줬을 텐데 안 나온 것 같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이번 세 번째 재판부의 그 재판 연기는 굉장히 의미가 큽니다. 네. 왜냐하면 그동안 앞뒤 두 번의 재판은 6월 중하순에 재판을 하겠다고 공지를 해놨거든요. 네.
이번 세 번째 재판부가 합리적 판단을 했더라고요. 추정이라고 해갖고 뭐 추측한다는 말이 아니라 이제 법률 용어로 추지정한다는 말이기 때문에 이건 무기한 연기나 다름없거든요. 네. 그것은 대통령이 당선되면 재판에서는 안 된다라는 첫 번째 사실상 판단한 것 같아요. 네. 본인들이 예를 들면 뭐 그 이유를 뭐 헌법 84조는 소추가 기소뿐만 아니라 재판의 진행까지를 판단한다라고 본인 설명 안 했지만 네. 앞에 재판부 두 번째 재판부는 그냥 재판을 연기해서 6월 그냥 선거운동의 공정한 선거운동의 기회 보장이라는 네. 이유로 6월 중하소를 잡았잖아요. 예. 이 세 번째 재판부는 추정 무기한 연기를 한 거예요. 예. 이것은 대통령이 되면 재판을 안 하겠다라는 판단이 들어간 것 같아요. 예. 굉장히 이번 그래서 이 판단을 의미가 좀 크네요. 널리 네. 좀 알려주실 필요가 있고 의미가 있다. 네, 이제 공식 선거일 출발일에 뭐 그런 좋은 소식들도 있고 우리가 긴장하고 계속 노력하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고은나비님 청심만 먹어도 시원치 않은데 국힘은 무조건 공중분해되어야 함 맞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좋은 일만 있는 것 같지만 이 4, 5일 동안 지켜보는 가운데에서 굉장히 조심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PD님 마지막으로 혹시 구글 트렌드 제가 캡처한 거 한 번만 보여주실래요? 4, 5일 우리가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김문수와 지금 한덕수 간에 티키타카 하듯이 하는 싸움들 또 새벽 3시, 4시에 입당하는 황당한 일들을 쭉 봤는데 그 4, 5일 동안에 어쨌든 어그로를 끌었습니다. 관심을 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글 트렌드에서 이재명 후보보다 지금 거의 1.5배 이상 4일 정도 기록이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즉 나쁜 쪽도 어그로는 끌었다. 그렇게 보면 이게 관심도라고 보면 결국은 약간의 지지율 상승 등이 있을 수 있어서 이 내란 세력을 완전히 척결하기 위해서는 이번에 완벽히 압도적으로 지지해 주셔서 또 상대방들은 지레 겁먹고 포기하고 투표장에 안 나갈 정도로 우리가 아주 압도적으로 지지세를 계속 모아주셔야 진짜 대한민국,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압도적하면 네. 승리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누구 뽑을지 고민되신 분들은 정말 이재명 후보를 누구 뽑을지 강추 고민될 봅니다. 땐 이재명. 확신을 네. 가지신 분도 있지만 혹시 네. 지금도 여전히 고민하신다면 내란 세력, 경제 민생 파괴하는 세력, 극단 세력한테는 맡길 수 없죠 우리 네. 대한민국을. 이재명 후보는 맞습니다.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대한민국을 위해서 압도적 승리!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로 스픽스를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스픽스 구독, 좋아요.